안녕하십니까. 저는 베이스캠프에서 고2 학생들하고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심홍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학생들이 24년 여름방학 고2 학생들, 과연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동안에 국어를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 요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요,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여기에 본인이 뜨끔하더라 라는 친구들이 있으면 요런 것들을 조금 선생님 말에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보면요. 쌤, 저는요, 힘들어서 방학 때는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아요. 요렇게 말하는 거 인정합니다. 이해도 하고요. 학생들 얼마나 시험 준비하느라 힘들었겠습니까? 학교 생활도 해야 되죠. 학원도 다녀야 되죠. 하지만요, 저는 좀 요런 측면에서 좀 학생들이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방학 때 학교를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학생들한테 숨통이 트이고 좀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보통 가기 위해서 8시라든가 7시 반 이렇게 등교하다가 학원을 다니게 되면은 기껏해야 빨라야 10시쯤에 수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하루에 1시간, 2시간, 많이는 3시간 정도 늦잠 자는 친구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물론 그것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해야 되지만 학생들한테 어떤 학교를 가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은 훨씬 더 덜할 거고 육체적인 피로도 좀 덜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을 콕 찍어서 쉬겠다 하는 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왜냐면 이렇게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 있는 국어 과목 같은 것들은 꾸준하게 가져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 영, 수 같은 과목들은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멈추면 안 되는 그런 쉬면 안 되는 과목이라는 거,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쉬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그런 거에서 정신적으로 학교를 안 간다라는 거에서 좀 여유를 찾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것 계속해서 가져가 주셨으면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보면요. 쌤, 제가요, 이과인데요, 수학 뭐 해야 되고요, 과학 선택 과목 원, 2 이런 거 해야 돼갖고요, 국어는 손 놓진 않을 건데요, 좀 혼자 해볼게요.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아요. 요것도 물론 이해합니다. 2학년 여름방학 때요, 그 이과 과목들, 특히 과학탐구 영역에 해당하는 것, 자신의 선택 과목, 특히나 수학에서 조금 더 해야 되는 영역들,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좀 더 수업 시간이 늘어나거나 해야 될 것들이 늘어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학원을 다녀도 국어라는 걸 혼자 하기는 참 힘들어요. 학원을 다녀도 수업을 선생님들이 다 설명해주고 문제도 주고 해도 그 틀 안에서 그것들을 해결해내는 것만도 힘들어했던 친구들이 방학 때 혼자서 순전히 의지만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냥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어떤 방편으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얼마큼 뭐 했어? 한번 가져와 볼래? 라고 하면은 문제집 한 권 덜렁 가져오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었어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 푸는 친구들이 꽤 많고요. 특히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보상으로 만족으로 푸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어쨌든 국어라는 걸 요만큼 했어 라고 해서 문제 푸는 요령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답만 골라오는 문제풀이만 했는데 그것들을 본인은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내 취약점을 보완하고 참 열심히 준비했어. 이렇게 심리적인 보상 심리에서 나오는 만족감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최악이에요. 실제로 쉰 것도 아니죠. 실제로 한 것도 아니죠. 반성도 아니고 심리적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어라는 건 적든 많든 혼자 하기보다는 좀 같이 해 나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나를 좀 이끌어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선생님, 저는요, 내신 올인이에요. 저는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격차가 커갖고요. 수시 파라예요, 저는. 그래서 내신 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올게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자, 요것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겠죠. 어쨌든 방학 동안에 내신 시험 대비 자체를 하진 않을 테니까요. 자, 하지만요. 2학년은요,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암기 사항들은 내신 때처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해야 돼요.
하지만 어떤 문제 유형이라든가 분야들이 훨씬 더 많이 비중 늘어나게 됩니까? 수능형 문제 유형이겠죠. 어떤 것이요? 보기를 주고서 보기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이라든가 지문을 해석해내는 것. 또 하나, 종합적인 사고력 문제겠죠. 암기한 것들을 바탕으로 빠른 시간에 그것들을 해결하는 능력도 내신에선 필요하고요. 좀 더 고난도 어려운 문제에서 나오는 건 이런 종합적인 사고력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런 모의고사라는 형태를 많이 접해보고 많이 풀어봐야 그런 내신에서도 고난도의 문제를 잘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들 자체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모의고사 영역의 학습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신 때만 집중적으로 한다. 그거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까지만 내신을 대비하는 것이고, 고득점의 내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모의고사형 수업, 모의고사형 사고, 모의고사형 접근법을 함께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능이라든가 고3 기출 시험 범위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때만 해서는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국어 선생님 저 인강으로 좀 하려고 힘들고 바빠갖고요. 네, 이것도 아예 나쁜 생각,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아주 편하게 영역별로, 내용별로 영상을 찍어서 강의를 제공해 주시고 내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아주 훌륭한 겁니다. 자, 하지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좋은 선생님이 좋은 내용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는지, 어떤 잘 모르는 분야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과 질문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요렇게 해봐. 이런 건 저런 거야. 저런 건 이런 거야. 그러면 네가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요 문제를 더 줄 테니 한번 풀어봐. 요걸 한번 줄 테니까 요걸 공부해와봐. 이런 것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나에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강의를 들을 때는 학생들이 선생님께 혼날까봐 선생님 목소리가 내 귀에 좀 라이브로 들려서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니까 집중력 있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인강 때 무너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죠. 필요한 부분만 듣고 싶으니까 지루함을 쉽게 느끼고요. 빨리 넘길 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하다가 힘들면 멈췄다 듣기도 하고요. 그런 집중력의 시간은요, 현장 강의에서는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장 강의가 더 강점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해 볼 건, 이런 학원에서의 장점들을 다 포기할 정도로 인강 하나만 듣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 이렇게 하면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병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학원은 1대1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학생들에게 공통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을 가르치게 된다면 인강에서는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 들을 수 있는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취약 부분을 내용적으로 보완하는, 병행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많이 들었던 4가지 말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봤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면 선생님의 설명해줬던 이런 내용들을 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려해보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방학 동안에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 했을 때 저희 백캠에서는 학생들하고 이런 걸 하기로 했습니다. 자, 모의고사와 수능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은요, 요 방학 때가 제일 최적의 시간대일 거예요. 다른 기간 때는 내신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집중 훈련을 할 것인데, 자,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거냐면 문학과 독서라는 영역을 당연히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죠. 아직은 2학년이기 때문에 뭐 화법과 작문 일지, 언어와 매체 일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은 보통 3학년 때라든가 일부 학교는 2학기 때 진행되면 따로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문학과 독서를 분석해보고 어떤 시기에 접근을 해야겠구나를 볼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요, 고3 6월, 9월, 그리고 11월 수능, 이 평가원 기출 중에서 주요 문학 작품들을 선별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단순히 밑줄긋고 별표 이거 뭘 상징합니다. 밑줄긋고 별표 이거는 뭐예요? 이런 암기식 내신식의 수업이 아니라
접근법부터 차근차근 다시 다듬을 겁니다. 수능이라든가 평가원에 나오는 건요, 대부분 학생들이 좀 쉽게 접하지는 못했던 작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신에 익숙한 친구들은 맨날 공부를 다 끝내고 확인하는 시험에 익숙하고, 수능형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처음 보는 작품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좀 미비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감으로 푸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시의 화자의 정서는 어떻게 파악하는지, 분위기는 어떻게 파악하고, 어조는 어떻게 파악하는지, 태도는, 주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접근법부터 차근차근 다툴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개념어를 확실하게 정리 다시 한번 해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짬밥이 쌓였다고 할까요? 감각적으로 개념의 뜻을 대충 이해하고 문제 푸는 요령이 발달한 친구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수능 같은 데서는 감각만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문학 개념어가 학생들한테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명확하게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개념어의 확실한 정의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평가원 문제 유형을 한번 분석해 볼 겁니다. 확실히 내신과는 다른 문제 유형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이런 걸 묻기 위해서 출제된 문제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것들은 어떤 사고력이라든가 종합적인 분석이라든가, 그리고 접근을 통해서 감상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 유형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과 함께 이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묻게 되니까 너희들이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계속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독서 분야예요. 자, 굉장히 많은 영역들의 비문학 지문들이 나오죠. 인문, 철학, 예술, 경제, 법, 과학, 기술 등등 나오게 되는데, 선생님들, 어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 분야들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이 절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나오는 지문을 읽어보면요, 이건 무슨 전문가들 수준의 내용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지문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편의 글이라는 것을 출발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시라는 것도, 소설이라는 것도 한 편이기 때문에 처음엔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엔 무슨 얘기하고 마지막엔 이렇게 얘기해야지가 있듯이, 비문학에서도 어떤 구조를 바탕으로 한 편의 글이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설명하기 위한 글이다라는 것이 성격이 좀 다를 뿐이네요. 그러면 문단별로 어떻게 출발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네. 그 문단별로 압축, 요약해서 머릿속에 저장해 나가는 능력,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길러져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바탕으로 독해하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많은 영역들의 전문가적 지식을 확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요, 이과 학생들 중에서 나 화학 선택했는데, 나 생명 선택했는데, 과학에서 들어봤던 말이 나왔네, 혹은 공부했던 내용이 나왔네 하면요, 유리하게 풀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이과니까 과학지문 잘 풀지, 그런 건 아니에요. 문과 학생들도 과학지문 다 풉니다. 왜요? 처음 보는 내용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써진 글이거든요. 다만 심리적으로나 이런 아는 지문들이 나왔을 때 훨씬 더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읽어볼 수 있는데, 완전히 모르는 것들로만 채워져 있으면 그 회차 시험은 굉장히 땀이 삐질삐질 흘리겠다 싶은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각 제재별로 어려운 거라든가 나오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은 정리하면서 배경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적으로 승부를 본다는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게 풀 수 있을 정도로 확장시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하디 편한 1, 2학년 수준으로 가면요, 선생님의 도움 없이도 대충 읽어봐도 대충 뭔 소린지 알겠어요, 이 정도 수준이 편안하게 가는데요. 그래서 좀 어려웠던 지문들 위주로 갈 거예요. 특히나 평가원 기출에서 혹은 수능에서 과학 지문이라든가 경제 지문, 법 지문들은요, 학생들이 두 번, 세 번 읽어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워낙 단어들의 사용이 딱딱하고요. 또 한자어로 된 단어들이 워낙 많고요.
전문 용어가 워낙 많이 쓰이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접해 보면서 어렵게 나왔을 때 내가 글을 이렇게 읽어야겠구나. 좀 이해가 안 될 때는 내가 이런 식으로 글을 독해를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훈련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것들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조금 쉽고 자신 있는 지문은 수월하게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기출이 아니더라도요. 리트라든가 경찰대, 사관학교 등 좀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학생들에게 모의고사 말고 따로 준비되는 그런 시험들에서 좀 어렵게 나온 지문들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은 좀 과하게 어려운 지문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논리 구조라든가 그거에 대한 접근법 같은 것들을 학생들이 연습해 볼 수 있게 고난도 위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때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한번 점검을 해 봐야겠죠. 자, 매주 클리닉으로 실전 훈련을 해볼 거예요. 자, 한 회차 모의고사 총 80분 시간 제한이 있죠. 그래서 한 회차 모의고사를 OMR 마킹까지 하는 걸로 해서 80분 동안 시험을 치러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숙제로 해오세요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채점을 하고요. 몇 점인지 점수를 마킹하고 오답 분석 표에다가 본인이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내가 고른 답이 왜 오답일까? 내가 고르지 않았던 답이 왜 정답이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었네. 읽을 때 여기를 내가 체크하고 넘어갔어야 됐네. 아까 몰랐는데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것이고. 자, 거기에서 나오는 본인의 어떤 태도라든가 접근법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혹은 모르겠는 내용들에 대해서 선생님과 질의응답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충 60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학생들하고 해보면. 자,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감독하는 느낌, 시간 제한 째깍째깍 시간의 압박도 느껴보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을 우린 클리닉에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실전 훈련에서 배운 대로 잘 하고 있는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요 학생들이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그때 바로 시작할 거예요. 끝나고 좀 쉬었다가 유야무야 하다 보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아까 1, 2, 3, 4번의 마음이 들어요. 한 번 쉬니까 이렇게 좋은 걸 국어 안 해도 혼자 해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각각 기말고사 끝나고 그 다음 첫 수업 때 바로 특강 시작하니까요 학생들은 시험 채점 결과 끝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바로 수업에 준비해서 국어를 방학 동안에 열심히 준비할 수 있게 한번 힘써 봅시다. 안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아는데요. 열심히 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 캠프 영어 강사 고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4년 여름방학 때 동명여고 2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그 특강 안내를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게 이번 강의 계획안이에요.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시간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명여고 2학년은 총 2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토일 주말 4시 10분부터 6시 40분까지 한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수 저녁 7시 반부터 10시 이렇게 한 반이 있습니다. 어느 반이던 수준은 공통적으로 아래 말씀드린 거의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둘 다 2시간 30분씩 한 회차당 2시간 30분씩 일주일에 총 5시간 하게 될 거예요. 자, 대상을 보시면 거의 상위권 모의고사 기준 1, 2등 내신 기준이 아닙니다. 모의고사 기준.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게 기말고사 보기 전이거든요. 지금이 5월 말인데요. 중간고사가 너무 쉬웠어요. 동명여고가. 그쵸? 그래서 모의고사가 3등급, 4등급 선인데 내신 열심히 해서 1등급에 안착한 친구도 있고요. 역으로 모의고사는 1등급인데 내신에서 하나 실수해서 3등급, 4등급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위권이라 하면 내신이 아닌 모의고사 기준입니다.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도 이 다음에 해당되면 이번 특강에 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모의고사 3점짜리 문제풀이가
늘 불안정한 학생. 2점짜리를 많이 틀리는 것은 기본 실력의 문제고요. 언제나 본인이 틀리는 문제가 3점짜리, 97점, 94점. 이런 상황이면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이 3점짜리는 글의 난이도보다는 선지 난이도가 높은 글들이 많아. 선지 난이도. 은근히 3점 중에 글 내용이 쉬운 것들도 존재합니다. 다만 글은 쉽게 주고 오지선다를 읽었을 때 얘도 답이 될 것 같고 얘도 답이 될 것 같고 이런 걸 소위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하죠. 매력적인 오답이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 3점이 배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은 즉 해석은 어느 정도 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 정확히 되나 그걸 근거로 이용하는 힘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이런 건 이제 체계적으로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번 특강을 계기로 한번 잡아드리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문장 간의 논리 파악이 힘든 학생.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구문 실력과 단어 실력이 괜찮으니까 해석은 할 수 있는데 이 문장들을 연계해서 정보를 끌어내는 거 이런 걸 추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장을 연결해서 거기 숨은 뜻을 끌어내거나 아니면 이 문장 다음에 이 말을 필자가 왜 했을지 추측해보는 거. 이런 논리 파악이 힘든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해석하고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이 글이 무슨 말일까? 이 문장 다음에 왜 이 문장이 굳이 와야만 하는 걸까? 쓸데없는 말이 아닐까? 이런 의문을 늘 품고 독해를 하시는 분들은 이번 수강 대상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재로 연습을 할 거냐면요. 독해는 킬러 유형 15분 모의고사라는 책으로 할 건데 구문 독해 책이 아니라 나와 있다시피 유형 독해 책이고요. 한 회차당 7문제에서 10문제 정도 7문제에서 10문제 정도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매 회차별로 풀고 그다음에 제가 해설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놓친 근거를 좀 하나하나 잡아드리는 사고도 교정을 좀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특급 어법. 제가 대상에 문법 관련된 애로사항을 적어놓지는 않았는데요. 기초 개념부터 고2 후반, 그러니까 어쨌든 고3까지 넘나들 수 있게 이제 초반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다 잡아드리게 될 거고 교재명에서 알 수 있으시다시피 이 책은 어려운 책이에요. 어쨌든 타깃은 고3으로 하는 책이고요. 모든 문법 개념은 사실 책마다 다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고3 난도라는 건 책에 뜨는 예문이라던가 아니면 문제풀이 과정 이런 걸 좀 어렵게 꼬아놓은 그런 문제들이 담긴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강의 특징을 보면서 좀 덧붙여 드릴게요. 학원에 오게 되면 매 회차별로 3점 지문 수준 3점 중에서도 고3 모의고사의 3점짜리 수준으로 7문제에서 10문제 테스트를 보는데 이걸 그냥 문제 풀고 채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 4번을 골랐으면 4번을 고른 근거에 밑줄까지 같이 끄어라 라고 주문을 할 거예요. 그럼 문제풀이 시간이 끝나 있다면 지문에 답과 근거에 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제가 해설을 들어가요. 수능에는 자주 출제되는 논리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래도 원서에서 발췌하는 것들이다 보니 합 문적인 글들은 특정한 논리를 위해서 쓰여지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들을 정리를 드릴 거고요. 해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3번입니다. 매력적인 선지 소거를 집중 연습할 거예요. 매력적인 선지를 어떻게 소거할 것인가, 글에서 이 정보를 왜 무시하면 안 되는지, 이 정보가 왜 매력적인 오답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쪽에 연습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동력여고가 그간 내신이 어려운 적은 거의 없었죠. 1학년까지 통틀어서. 하지만 난이도란 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의 자세라면 어려워질 시험에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되고 쉽게 나왔으면 좋은 점수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저는 어려워질 거라는 가정하에 2학기 때 필요한 동의어나 단위어 특히 상위권 친구들도 기초적으로 숙달할 수 있는 지문에서 오답이 나지는 않을 거고 대체로 변형해서 아킬레스건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의어, 반의어랑 학교에서 잘 내는 구문
이쪽을 제가 독해할 때 같이 해드리게 될 겁니다. 독해 시간에 챙겨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스스로 근거도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근거랑 논리구조 설명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나는 이 근거를 찾았는데 이게 아니네. 아, 나는 이게 이렇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구나. 수업을 들으면서 논리 교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겠고요. 선지속어도 연습해야 되고 2학기 위한 동의어 반영까지 같이 잡아야 되니까 독해 시간이 매우 바쁘고 타이트하게 흘러갈 거예요. 어쨌든 대략 한 수업당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할애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법으로 넘어가면 고3 수준의 문법 심화 개념. 장난컨대 특강에서 하는 문법 개념을 완전히 뗐다 하면 웬만한 문법 문제에서는 거의 틀리지 않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다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고2 친구들 점검을 해보세요. 바로 보어가 뭐예요? 보어. 보충 설명이라는 말 쓰지 않고 보어를 설명해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는 우리가 맨날 목적어 하는데 목적어는 종류가 2개죠? 2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말고 어떻게 나뉘어야 될까요? 지금 이 두 질문의 답을 바로 못하겠다 하면 기본 개념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들부터 실제 수능에 출제되는 심화 개념까지 다 정리를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3을 목전에 둔 입장에서는 개념도 개념이지만 실제 써먹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떴을 때 2, 3지는 이 개념을 묻는 거구나 이런 의도 파악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체득과 실질적 활용에 초점을 맞출 거고 토의반이든 월수반이든 제가 플러스 알파 자료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 때 연습했던 문제들과 비슷한 패턴의 자료들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을 테니까 체득도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타당한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 저랑 미리 논의만 된다면 만약에라도 빠지는 경우 제가 영상 강의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제가 회차를 넣어놨는데요. 일단 책은 챕터 차례차례 나가되 고등 문법에서 가장 핵심인 개념 연계. 이 말은 즉 개념을 누적시켜서 수업을 할 예정이거든요. 예를 들어 수일치랑 수동태를 2주간에 걸쳐서 1주간에 걸쳐서 저랑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준동사를 할 때는 수일치 수동태 개념이 녹게 돼요. 녹아서 같이 활용이 될 거예요. 관계사 파트 마찬가지예요. 위에 배웠던 수일치, 수동태, 준동사 요 개념들이 여기에서도 등장하게 될 거예요. 일부러 잘 연계되는 개념 순으로 제가 배치를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문법 개념 굵직한 것들이 끝나고 나면 특강 마무리 시점에는 제가 위에서 배웠던 개념 총정리도 해드리고 고난도 모의고사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독해와 더불어서요. 모임 친구들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될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동명여고 2학년 특강 강의였고요. 일단은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적분 수학을 담당하게 될 최을령 쌤입니다. 자, 미적분은 언제 배우게 될까요? 네, 미적분은 고3 1학기 내신 필수 과목이고요. 그리고 수능에 23번을 내서 30번까지 나오게 되는 과목이에요. 자, 미적분을 고3 때 배운다고 했는데 그럼 고3이 되면 미적분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일단 고3이 되면 수능 대비를 하기 위해서 수1을 복습해야 되고 수2도 복습해야 되고 내신 할 때 또 미적분을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선정, 선일, 숭실, 진관 등등의 학교에서는 내신으로 확통을 해야 됩니다. 자, 말만 들어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 과목들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을령쌤이 미적분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미적분 특강 대상 이번 여름 방학 때는요, 처음 시작하는 학생 환영합니다. 개념을 탄탄히 하고 싶고 풀이 연습도 하고 싶고 미적분을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 학생, 네, 이번 여름 방학 때 같이 시작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특강은 언제 하냐면 여름방학 중 10회 완성이고요.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전 과정, 미적분 전 과정 처음부터 5회차까지는 중간고사 범위를 공부할 거고요. 나중에 5번은 기말고사 범위를 공부하게 됩니다. 네, 그럼 특강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우 이상해. 마스크가 내려왔어. 다시 하나 더 할 테니까 둘 중에 다시 다른 걸로 해주세요.